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우자분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 말고요. 진심으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보내주신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감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신경면역학과 심혈관 의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 사이의 감정적 단절이 우리 혈관과 면역 체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장 건강과 부부관계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을 부부가 함께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배우자와의 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부부 사이가 마치 오래된 벽시계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익숙하고 없으면 허전하지만 정작 그 시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는 것처럼요. 아침에 일어나도 각자 루틴대로 움직이고 식사도 각자 하고 잠자리도 어느새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 그 생각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마치 방화벽처럼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자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핵심 재료가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옥시토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하게 접촉할 때, 눈을 마주치고 대화할 때, 함께 웃을 때 분비됩니다. 반대로 감정적 단절 상태가 지속되면 이 방화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노년부부 합병연주 산상을 반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낮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30mm 수준이나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이냐면 혈압약 한 가지를 추가로 복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 없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의 면역 경비원이라고 할 수 있는 NK세포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처럼 비정상적인 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경비원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감기나 가벼운 감염에 예전보다 자주 걸리시는 편은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면역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닿단 신체 접촉과 정서적 유대감이 유지될 때는 어떨까요? 해외 한 의과대학 면역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스킨십을 유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NK세포 활성도가 평균 33%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의미이고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면역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장 건강과 부부관계의 연결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으시죠? 사실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약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에는 약 2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의 균형이 우리의 기분, 수명,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감정적 단절은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립니다. 국내 한 대학 소아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에 비해
장내 유익균 비율이 평균 RC10%나 낮았고 장 투과성, 쉽게 말해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이덴밥에도 높았습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 안에 있어야 할 독소와 세균 파편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온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만성 염증이 바로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핵심 원인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힘든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장까지 망가뜨리고 온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관계가 유지될 때는 어떨까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미주신경이라는 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장의 운동이 정상화되고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세로토닌 생산이 증가합니다.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가 장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1살의 전직 우체국 직원이셨던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퇴직 후 부부 사이가 급격히 멀어지셨습니다. 남편분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셨고 어르신은 혼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서로 거의 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소화 문제였습니다. 식사 후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담당 내과 선생님께서 의외의 조언을 하셨습니다. 장 문제가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에서 올 수 있으니 배우자분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무슨 말씀인가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분과 매일 저녁 식사 후 동네를 10분만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말이 거의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2달이 지나자 소화 문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생리학적 결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통증과 수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릎이나 허리 또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잠들기 힘들거나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은요? 이 두 가지, 만성 통증과 수면 장애도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깊은 잠을 자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작동하는 신경인데요. 만성적인 정서적 불안과 단절 상태에서는 교감 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켜져 있고 열은 발생하는데 차는 전혀 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노폐물이 바로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폐물이 뇌에 계속 쌓입니다. 통증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통증을 조절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따뜻한 접촉, 즉 배우자의 손길은 이 관문을 닫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손길이 부작용 없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고령자 건강연구팀의 조사에서 70세 이상 부부 중 매일 신체 접촉을 나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연중 6% 좋았고 만성 통증에 대한 주간적 고통지수는 R19% 낮았습니다. 이제 뇌 건강과 인지기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가끔 방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부부관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살아있는 신경망을 유지합니다.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는 뇌에 매우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찾아내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전두엽, 측두엽, 편도체,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하루에 10분 이상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경도인지 장애 발생률이 30%나 낮았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대화란 밥 먹었어? 같은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나누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 간단한 질문이 치매 예방제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분들은 낮은 그룹에 비해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가 약 R-3배 느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왜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합니다. 국내 한 재활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근감소증 유병률이 남성 37%, 여성 연주 3%에 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배우자와 함께 운동하는 분들은 혼자 운동하는 분들보다 운동을 지속하는 비율이 72%나 높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66살의 전직 목공일을 하셨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퇴직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면서 2년 만에 악력이 18%나 떨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고 무릎도 아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분과의 관계도 퇴직 후 서로 부딪히면서 점점 멀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딸의 권유로 부부가 함께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간단한 체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5분도 안 되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의 악력이 10% 회복되었고 아내분도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가장 좋아하신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고 서로를 응원하게 되면서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두 사람의 자율신경계가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고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이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근육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노화 속도와 부부관계의 연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텔로미어라는 보호캡이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는데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노화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텔로미어가 더 빠르게 짧아집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유대감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텔로미어가 느리게 짧아지고 복구하는 효소의 활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부부관계가 세포 수준에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춘다는 것, 이것은 분자생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정 표현을 잘 못해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연주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정하게 굴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바쁘고 힘들어서 잠시 쓰지 못했던 능력을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시작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할 여유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고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처럼 기능은 있지만 굳어버린 것이죠. 굳은 근육은 스트레칭을 하면 다시 풀립니다. 표현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관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 중에 갈등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 뇌의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면서 이성적 판단이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건강한 갈등 관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대화하지 마십시오. 물을 마시거나 짧게 산책을 하면서 심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약 15분에서 20분만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야 전두엽이 다시 작동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대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왜 맨날 그 모양이에요가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많이 서운했어요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63살의 전직 학교 급식 조리사이셨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퇴직 후 남편분과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에 다닐 때는 각자 생활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계시니 사사건건 충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시작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매일 점심 후에 남편분께 오늘 반찬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잠깐,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남편분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식사 후에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건강한 관계의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2 이상이 되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의 비율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상 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코르티솔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것이 하루 전체의 스트레스 반응 패턴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국내한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아침에 배우자와 따뜻한 인사를 나눈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 코르티솔 각성 반응의 피크가 12% 낮았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접촉 한 번이 하루 전체의 혈압 리듬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1934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단 연구가 있습니다. 해외 한 명문 의과대학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콜레스테롤도 유전자도 재산도 아닌 바로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우시대의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한 분들은 바시대가 되었을 때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인지 기능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상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배우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해요 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아시죠입니다. 밥 3숟가락 드시는 시간도 안 걸립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연구팀은 아시죠 동안의 포옹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연주 3%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아시초가 코르티솔을 낮추고 옥시토신을 높여 하루를 생물학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둘째,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딱 10분만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판단 없이 그냥 들어주십시오. 배우자와 매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 RCR%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10분의 투자로 뇌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셋째,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함께 동네를 걸어주십시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걷는 것만으로도 두 분의 신경계가 동기화됩니다. 이것이 근육도 지키고 뇌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화가 날 때는 15분만 자리를 피하시고 잠들기 전에 배우자의 좋은 점 하나를 더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배우자가 아프거나 힘들 때 말이 없어도 좋으니 그냥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존재 자체가 최고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부부관계는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지키고 근육을 유지하게 도와주고 치매 진행을 늦추고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이 모든 것이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없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배우자는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충분히 알아보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손주들 결혼식까지 두 분이 나란히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배우자분께 오늘 식사 맛있었어요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잠들기 전에 손을 잠깐 잡아주시거나 등을 한번 토닥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몸속에서 코르티솔이 내려가고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뇌가 편안하게 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떤 보약도 따뜻한 배우자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오직 건강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에 생활습관 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우리 가족과 소중한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남은 날들을 함께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